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미국의 질병관리당국에서 권고했습니다. 이 얀센 백신을 맞고 혈액응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 여성들이 나왔는데요. 6명의 모집단 가운데서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얀센의 백신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미국 시각으로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백신 허가 제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올해 특히 이슈가 많죠. 각종 호재들이 있어서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학회나 컨퍼런스 혹은 임상 과정들을 공개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는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투자자들에게도 통찰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리고 있고 이번 올해 말에 줄줄이 관련 학회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6월에는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와 미국 당뇨 학회가 있고요. 9월에는 세계 폐암 학회, 11월에는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미국 류머티즘 학회 일정 등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오르는 제약주들도 이런 암학회에 나오고 있거나 여기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네오 이뮨텍, 녹십자 랩셀, 한미양행,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 셀리드 등에도 최근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지 그리고 임상 일정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대형 기업들의 IPO들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죠. 자본시장에 확실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조 원 규모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업 공개를 위해서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르면 7월쯤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11.7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계기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소식, SK텔레콤 주가가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 이미 투자자분들은 이 소식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르면 오늘 임직원들에게 지배구조 개편안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에서 이동통신사업과 투자회사로 나누는데 이 투자회사에는 SK 하이닉스 11번가와 같은 뉴 비즈니스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통신회사에는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자회사를 편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공격적으로 M&A를 하게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오늘 지배구조 개편안 안건에서 주식 액면 분할을 발표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올랐죠.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19가 억제된다라고 남양유업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마트에 갔더니 이미 불가리스가 동나고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재료의 소스가 어딘지 어디에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남양유업에서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질병관리당국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연구를 개와 원숭이에게 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능이 있다고 지금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을 임상을 거쳐 이제 보통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런 결과를 내놓을 때 인체 효능을 여러 차례 임상을 거쳐서 입증을 하게 되는데 남양유업은 보도자료에서 바로 이런 내용은 언급을 안 한 거죠. 발표에서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당국에서도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19가 억제된다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요. 일부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혐의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술력으로 대만 업체인 TSMC에 맞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2, 3세대 5나노미터 제품을 동시에 생산해서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까지 밝혔습니다.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자,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카카오 액면 분할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일단 오늘과 그리고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되는 카카오의 주가 흐름 등에 대한 어떤 요인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론적인 설명 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아무래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과연 긍정적일지에 대해서 좀 예측은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그 시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이런 예측에 있어서 단기 관점일 뿐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점은 즉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본업도 본업이지만 이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연달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이런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카카오뱅크 이슈도 있었지만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엔터 등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연달아 좀 기대가 되는 점은 이 동사의 주가 평가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이슈 역시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카오를 비롯한 이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업종 같은 경우에 확장성과 수익성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유한 이 가상화폐 관련 가치도 상당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의 100% 손자 회사가 발행한 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약 47조 원대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손자 회사가 발행한 이 가상화폐 클레이의 시가총액이 41조 원대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된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런 두나무의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이런 지분 가치 상승도 역시나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부각이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카카오의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재개가 내일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관심,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할 기회로 삼아보시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 등의 종반 상승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 같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슈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비롯 자회사의 상장,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나무의 기업 가치 증대 등 카카오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네이버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키 맞추기 형식의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먼저 주가 상승이 있었던 모습도 일부 있긴 하지만 카카오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플랫폼 업종 그리고 가상화폐 모멘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는 네이버도 일부 분할적으로는 관심 기울여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이버도 같이 보라는 건 이게 전체 업종의 상승으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신 거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카카오 전체 얘기하는데, 업종으로 네.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이 일부 비슷한 점 등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도 같이 이런 동일선상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냐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카카오가 더 매력적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카카오를 갖고 나오셨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도 일부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에 관심이 높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